얼마 전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공룡의 짜릿함을 선사해준 쥬라기 공원 시리즈의 5번째 작품이 되겠는데요. 쥬라기 공원이 개봉한 후 25주년을 맞아 2018년 개봉을 앞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을 보기 위해서라면 가물가물해진 기억들을 되짚어보고자 전편에 대한 스토리 정리 컨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젠사의 대표 존 해먼드의 계획으로 코스타리카 서해안의 한 섬 이슬라 누블라에 거대한 테마파크가 세워집니다. 공룡의 피를 채취하여 DNA의 조작으로 다시 살아난 공룡들을 주제로 한 쥬라기 공원. 이 테마파크의 안전을 진단하기 위해 앨런 그랜트 박사, 엘리 세틀러 박사, 이안 말콤 박사, 도날드 제나로 변호사 등 공룡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테마파크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추가로 테마파크의 주 고객층이 될 아이들이자 존 해먼드의 손자인 렉스 머피와 티미 머피가 함께 동반하게 되죠. 순조롭게 진행되기만 하면 영화의 전개가 시시하겠죠? 투어 중 이슬라 누블라 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젠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테마파크의 프로그래머 데니스 네드리는 공룡의 태아를 빼돌려주는 조건으로 높은 금액을 받고자 위험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테마파크의 메인 센터 프로그램을 마비시키고 공룡의 태아를 빼돌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탈출을 감행하려다 불의의 사고로 딜로포사우루스에게 공격을 당해 사망하게 되어 거래는 실패로 끝났지만 투어를 진행하고 있던 일행들은 불행하게도 티라노의 영역 앞에 투어 차량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룡들이 살고 있는 섬에서 나약한 인간들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공룡들로 인해 일행들이 흩어지고 다치고 쫓기고 결국 사망하는 사고까지 이르고 맙니다. 이제는 그들의 위협을 피해서 섬을 탈출하고자 발버둥치는 사투를 시작하죠. 그렇게 떨어진 그랜트 박사 그리고 렉스와 티미는 섬의 안전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룡들의 위협은 멈출 줄 모르죠. 뿐만 아니라 그랜트 박사 일행을 기다리는 그들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벨로시 랩터 무리로부터 끝까지 위협을 버티며 함께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랩터의 공격으로 위험에 놓인 그들을 지켜주게 되는 티라노사우루스. 그렇게 그랜트 박사 일행과 존 해먼드 회장이 만나 공원의 개장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존 해먼드 대표 역시 마찬가지라고 표명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헬기를 타고 쥬라기 공원, 즉 이슬라 누블라 섬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과거 쥬라기 공원의 불의한 사고로 인해 테마파크가 폐쇄되고 약 4년이 지난 무렵 인젠사의 대표 존 해먼드 회장은 어느 날 이안 말콤 박사를 본인의 저택으로 불러 비구역, 즉 이슬라 소로나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존 해먼드 대표의 말에 따르면 쥬라기 공원인 이슬라 누블라 섬은 관광을 위한 테마파크였고 섬으로부터 130km 떨어진 비구역 이슬라 소르나 섬은 공룡의 배양 및 자생을 관찰하기 위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B구역에 공룡들이 번성하고 있음을 알게 된 존 해먼드는 이안 말콤 박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과거 쥬라기 공원의 사고를 겪은 그로서는 섬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을 각오하지만 이미 파견된 연구조사팀에 말콤 박사의 아내 세라 하딩 박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 이안 말콤 박사는 아내를 구하러 이슬라 소르나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 해먼드 회장의 뒤를 이을 인젠사의 CEO 피터 러드로우는 이미 비구역으로 공룡 수학팀을 파견시켜 공룡들을 사냥해 육지로 보내서 다시 쥬라기 공원을 재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의 계획을 알아차린 말콤 박사 일행들은 인젠의 수학팀 몰래 잡혀있던 공룡들을 풀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잡힌 티라노의 새끼의 상처를 치료해 주려다 이안 말콤 박사 일행이 도리어 어미 티라노에게 공격을 받아 위기에 몰리는 등 사건 사고에 휘말려 부상과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안 말콤 박사 일행은 인젠의 수학팀과 어쩔 수 없이 합류하게 되는데 그들 역시도 부상과 사상자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섬을 탈출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들은 랩터의 무리로부터 쫓기다 나뉘게 되고
이안 말콤 박사 일행은 섬에 있던 통제실에 무전시설을 이용해 헬기 구조를 받게 되어 섬 탈출을 성공하지만 섬에 남은 수학팀의 잔당들은 쥐라기 공원의 건립계획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티라노와 새끼를 생포하여 육지로 운반하게 됩니다. 마침내 티라노를 운반하던 선박이 샌디에고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동 중 사고로 인해 선박 내의 선원들이 모두 사상자로 남아 있었고 결국 티라노는 육지로 상륙해 도심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를 본 이완 말콤 박사와 세라 하딩 박사는 티라노의 새끼로 어미를 유인해 다시 선박으로 옮기게 되고 티라노를 실은 선박은 이슬라 소르나 섬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선박이 옮겨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뉴스에서는 존 해먼드 대표의 입장이 보도되는데 공룡들의 보존을 위해서 섬의 고립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게 되고 결국 생태계를 위한 존 해먼드 회장의 큰 그림이었다는 계획을 보여주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유명한 고생물 학자이자 공룡 연구의 최고의 권위자인 앨런 그랜트 박사는 쥐라기 공원에서 본인의 생명을 위협했던 벨로시랩터의 지능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을 연구하면서 지원 비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랜트 박사에게 본인을 커비 주식회사의 대표 폴 커비라고 소개하고 아내인 아만다 커비와 이슬라 소르나 섬을 관광하고 싶다며 안내를 부탁하게 되는데 박사의 연구 지원을 충당할 만큼의 비용을 제안하자 그랜트 박사는 거절하지 못하고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저공비행으로 공룡을 관람하고 싶다는 내용과는 다르게 이슬라 소르나 섬에 착륙한다는 말을 듣고 그랜트 박사는 이를 저지하려고 나서지만 끝내 그들은 섬에 착륙해버립니다. 사실상 커비 부부의 목적은 8주 전 파라세일링 중 실종된 아들 에릭 커비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슬라 소르나 섬에 갇히게 되고 역시나 다를까 이번 작품에서도 공룡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전작과 차이가 있다면 주된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에서 스피노사우루스로 바뀌었다는 점이 있네요. 그렇게 그들은 에릭을 찾아 나서는데 수색 도중 파라세일링의 낙하산의 잔해와 캠코더를 발견하고 조금 더 에릭의 생존 여부를 확신하게 됩니다. 수색을 하면서 그랜트 박사의 조수 빌리는 랩터의 알을 훔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랩터의 무리들에게 쫓기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부상과 사상자가 발생하고 결국 그랜트 박사는 랩터에게 위협당하나 어디선가 날라온 체루탄으로 그랜트 박사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랜트 박사를 구출한 자는 8주 전 실종되었던 커비 부부의 아들 에릭이었으며 그렇게 그들은 떨어진 일행과 만나기 위해 처음 목적지였던 해변으로 가게 되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그랜트 박사 일행과 조우하게 되어 기쁨을 상봉을 나누는 것도 잠시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벨소리의 정체는 폴 커비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내쉬가 스피노사우루스한테 잡아먹혔음을 인지한 당시 후방에는 거대한 스피노사우루스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구사일생 끝에 그랜트 박사 일행은 도주에 성공하고 또 랩터 무리가 쫓아오는 이유까지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섬 탈출 진행을 하던 도중 어쩌다 보니 프테라 로돈의 거주지로 들어와 버리고 결국 여기서 빌리의 희생정신으로 박사 일행은 배를 구하고 강을 따라 해변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되죠. 순조롭게 진행되는 도중 다시 울리는 전화벨 소리. 다행히도 스피노사우루스의 배설물 속 전화벨 소리였고 전화를 통해서 그랜트 박사는 자신과 같이 섬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엘리 세틀러 박사에게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시도합니다. 일이 너무 순조로웠던 걸까요? 다시 등장한 스피노사우루스의 공격으로부터 일행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고 배에서 유출된 기름과 조명탄을 이용해 불길을 만들어 스피노사우루스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사 일행은 다시 랩터 무리에게 쫓기게 되고 결국 포위당하고 마는데 다행히도 빌리의 가방에는 랩터의 발성기관 모형이 있어 랩터와 소통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그들을 마중하는 것은 엘리 박사가 지원해준 완전 무장된 해군과 해병대였고 죽은 줄만 알았던 빌리도 그들에게 구출돼 이미 헬기에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헬기를 타고 섬을 빠져나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과거 쥐라기 공원 시리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간출이다 보니까 주요 내용이 제외된 것도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작품들을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다 알게 된 사실들인데요. 쥐라기 공원 1편과 2편에 등장하는 이안 말콤 박사는 나중에 토르 라그나로크의 사카르 행성의 왕 그랜드 마스터가 되어 있었고요. 이안 말콤 박사의 아내 사라 하딩 박사는 킹스맨 골든 서클의 메인 빌런 포피가 되네요. 또 쥐라기 공원 1편의 레이 아놀드는 훗날 슈퍼히어로들을 뭉치게 한 장본인이며 실드의 국장인 닉 퓨리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룡 아저씨 그랜트 박사님도 토르 라그나로크에 등장하는데 잠깐 동안 로키가 아스가르드를 다스릴 당시 진행되었던 토르와 로키의 연극에서 오딘의 역할로 카메오로 등장해 주십니다. 그냥 알고 보니 신기해서 담아본 내용들이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